예, 이번 시간에는 회사 등록에서 개인 사업자의 기본사항 등록과 추가사항, 그 다음에 회사 도장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에 보시면 한라물산의 사업자 등록증,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코드와 회사명, 그 다음에 법인 개인 구분, 구분에서는 개인을 선택했고요. 사용을 선택한 다음에 회계 연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계 연도는 1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년도는 4기가 되죠.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법인 사업자에는 없는 개인 사업자는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개인 사업자는 과세 유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의 중간에 두 자리 번호가 01번부터 79번까지다라고 말씀드렸고, 면세 사업자는 90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과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굉장히 작은 회사는 이제 간이 사업자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양식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명칭 밑에 일반 과세자라고 나오죠. 간이 과세자는 그냥 간이 과세자로 나옵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고 명칭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 번호 중간에 중간 번호가 90번대인 사업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례에서는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과세를 선택을 했고요. 과세 유형 전환일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또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유형 전환일 전일까지 과세유형 전환일 전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원래 1년에 한 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 내용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만약에 중간에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된 날 이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신고할 때 이제 과세 유형 전환일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도 변경이 되느냐? 변경이 됩니다. 변경 시점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데, 변경된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과세 유형 전환일을 등록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한라물산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2020년 7월 1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의미가 뭐냐면 6월 30일까지는 간이 과세자였고 7월 1일 이후부터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세 유형 전환일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 과세자일 때 관련되는 정보로 갖고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 전환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간이 과세자 부가세 정리해서 신고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나타날 겁니다. 그는 과세 유형 전환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대표자 관련되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따지는 부분인데, 이건 소득세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대부분은 거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는
우리 법인 기본사항 등록할 때 우편번호 조회해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 코드 마찬가지고요. 자, 15번에 소득 구분이 있습니다. 소득 구분,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자, 소득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사업 소득이지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구분 이유는 뭐냐? 2월 결손금 공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입니다. 다 사업 소득입니다. 이건 큰 의미에서는 전부 다 사업 소득인데, 부동산 임대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 임대 소득인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이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소득세를 공부하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냥 듣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2번 주택임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지만 주택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게 상가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 30번 부동산 임대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다른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30번, 32번, 40번 이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별로 개별 회사처럼 등록을 해달라.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인데 회사 코드는 두 개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00번은 부동산 임대소득, 6,001번은 사업소득 이렇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소득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공동사업 여부입니다. 공동사업장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공동사업장 여부는 공동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개인세무조정 시에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사업자일 때는 반드시 공동사업자여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라물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사업자, 투자자별로 안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백두산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의미고요. 공동사업장이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백두산과 그 다음에 또 투자자가 또 있겠죠. 그분하고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공동사업자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동코드, 주소 동코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법인에서 사업장 동코드, 본점 동코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공통 내용인데요. 추가사항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업장별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요. 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증별로 신고하고 납부, 세금 계산서 등 발급이나 수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별로 정리를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괄납부가 되겠습니다. 총괄납부는 사업자 등록증별로 신고하고 납부만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합쳐서 한 장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이나 수치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다. 요것도 총괄납부를 하려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사업자 등록증별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도 다 해야 되지만 총괄납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신고는 따로 하고 납부는 합쳐서 한 장으로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장에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발급, 발급 등은 대표 사업자 등록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장별 구분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업자 단위 신청하는 것도 하나 관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업장별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기별 납부 여부. 요거는 이제 원천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칙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근데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내용을 7월 10날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7월 달부터 12월 달 거를 모아갖고 1월 10날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 이게 반기별 납부 제도입니다. 자, 요 제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 등록에서 추가 사항에 반기별 납부라고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화면에 보시면 이제 국세환급 계좌 또 국세환급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세환급 부가세 신고하다 보면 환급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추가사항에다가 요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게 되면 신고서상에 환급 계좌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 환급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등록하시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코드별로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관련된 비밀번호를 모르면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다른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등록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점 여부 나오는데요. 본점 사업장은 본점으로, 지점 사업장은 지점으로, 부로 체크를 하시고 17번에 관련되는 본점 회사 코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도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각종 신고서나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도장 날인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문서를 출력한 다음에 도장을 날인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PDF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서류를 만든 다음에 메일로 전송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도장 날인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사 등록에서 도장을 미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장을 등록하는 부분은 회사 도장 1번,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있는 부분에서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사용 안함,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인감, 자동 생성 도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도장 파일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회사 도장 2에 보시면 자동 생성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도장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도장을 그냥 등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세무라고 한다라고 하면 법인용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도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도장이 이제 각종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회사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도장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조회를 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보시면 그 출력 설정에 가셔갖고 도장 부분 있죠. 하단 부분에 회사 도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장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만든 도장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대리인 도장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세무대리인 도장도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SF9 세무대리인 도장이라고 있죠. 이 메뉴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도장은 뭐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장을 생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 등록 도장이다라고 하면 사용자 등록 도장 파일을 만들어 놓은 도장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도장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달별 공인중개사 도장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도장 파일을 만든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인쇄 버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세무대리인 도장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납세자 도장도 있고요. 납세자 도장도 있고 세무대리인 도장도 있죠. 그죠? 이렇게 도장을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회사 등록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 그 다음에 회사 도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